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는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금융이론의 저당의 유동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29쪽 34번 문제가 되겠죠. 자, 이 MBS 주택 저당 증권의 발행 효과를 우리가 묻는 내용이죠. 자,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 자, 이 주택 우리가 수요자가 차입자를 말하죠. 저당권 설정자인 주택 수요자가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이 보금자리론 또는 모기지론을 우리는 대출을 이제 받습니다. 자, 이때 이 금융기관은 1차 저당 대출 기관이죠. 그래서 1차 이 저당 대출 기관이 바로 이 금융기관인데, 그래서 이 주택 이 저당 채권 또는 줄여서 저당권이라고 하는데,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죠. 자, 이때 이 금융기관은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자신들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보유하다가 이 재원이 부족하다. 자, 이 한정된 우리가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가 매각을 해서 또 우리가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죠. 그래서 이 주택 이 저당 채권에 있어서의 집합물, 자, 이 주택 저당 채권 우리가 집합물을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또 자금이 이렇게 유입이 됩니다. 자, 누구한테 매각을 하냐 하면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2004년 3월 2일 날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우리는 2차 저당대출 기관이죠. 자,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 저당 채권을 우리가 집합물을 기초로 해서 뭐를 발행하죠? MBS 이 주택 저당 증권을 발행해서 이 투자자에게 우리가 매각을 하죠. 그럼 또 자금이 또 이렇게 유입이 되겠죠. 발행을 해서 투자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여러분이 주택 수요자에게 우린 집값의 최대 70%까지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장기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죠. 이 주택 저당 채권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시장에 유통되게 하는 것을 저당의 유동화라고 합니다. 자, 3번 채권 투자자는 국가가 보증한 증권을 매입을 하면서 우리가 안정적인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국가가 보증하고 있죠. 자, 정부는 주택 저당 채권 MBS를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하니까 틀렸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MBS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있지만은 금융기관은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 차입자에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구입이 수요자는 이전보다 더 쉬워지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시킬 수 있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4번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주택금융자금의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장기 운용하던 것을 MBS를 통해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죠. 그래서 단기 자금을 장기 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35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유동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회사가 아니라 이 자산의 투자 운영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2번
이 주택저당증권 MBS 중 다계층 저당 채권은 저당 유동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 여러분이 우리 MBS가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MPTS, MBB, MPTB, CMO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CMO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당 유동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2번 정답. 리츠는 은행의 부동산 투자 신탁 상품이나 이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상 부동산 펀드와는 달리 뮤추얼 펀드는 아니다니까 틀렸죠. 이 리츠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입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 4번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 증권 ABS라고 하죠. 자산담보부 증권 또는 자산유동화 증권은 발행된 전례가 없다니까 틀렸죠. 1998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가 계속 1998년 이후부터 발행되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 이 부동산 유동화란 부동산 소유권만을 증권화한 것을 의미하며 이 저당을 증권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있어서의 유동화라는 것은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증권화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틀렸죠. 이 저당을 증권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니까 틀렸습니다. 저당을 증권한 것도 포함이 되죠. 자, 그래서 틀린 질문. 이 증권하는 유동화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자, 36번.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란 이 다수 투자자의 자금을 받아서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매각하는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또 개발을 관리 운영을 하여 수익을 분배하는 이 뮤추얼 펀드로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명목회사다. 이거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죠. 뭐에 대한 설명이죠? 36번 1번은 바로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기업 우리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설명.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우리가 설립된 부동산 투자회사입니다. 1번 정답. 2번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과 같이 매월 우리가 노후 생활 자금을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하죠. 주택연금 개념이 나와 있네. 맞는 지문. 코픽스는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을 반영한 대출 기준금리죠. 자, 대출 기준금리는 코픽스도 있지만은 CD도 있죠. CD 양도성 예금 증서. 자, 이전에 CD 금리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이 우리가 동일한 형태로 시장 금리의 변동에 관계없이 우리가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까지 계속 적용되죠. 대출 중간에 대출 금리 변동이 없습니다. 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서 이 금융기관의 이자율 변동 위험을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인데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저당의 유동화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 중 가장 타당성 없는 것. 자, 부동산 저당 담보 채권의 유동화는 어디서?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자, 여러분이 주택 자금을 원하는 차입자와 주택 자금을 제공해주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을 1차 저당 시장인데 1차 저당 시장은 주택 우리가 저당 채권, 주택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으로서 주택 우리가 담보대출 시장을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자, 이때 투자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시장이 바로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주택 자금 우리가 공급 시장을 말하죠. 자, 이때 저당의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1번 맞는 질문이고요. 2번 저당의 유동화는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입니다. 많은 재원이 아니라 재원은 한정돼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의 주택 수요자 공급자의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 금융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원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이죠. 그래서 이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유동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 3번 1차 저당 시장이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저당 차입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 1차 저당 시장 개념이 나와 있고 저당 차입자인 주택 수요자는 1차 저당 시장과는 직접적 관계 있죠. 왜? 주택 저당 채권을 설정해서 융자를 받으니까 직접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는 2차 저당 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 관계는 없습니다. 자, 주택저당증권 MBS의 발행자는 누구? 2차 대출기관인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되겠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로 갑니다. 우리나라 주택금융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주택금융제도의 목적. 자, 주택금융제도의 목적은 국민에 있어서의 주거 복지 및 생활 안정, 주택 경기 및 주택 가격 조절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금융기관은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1차 시장이죠. 1차 주택저당대출 시장이죠. 즉 담보주택,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2번 2차 주택저당대출 시장은 특별목적회사 SPC죠. 특별목적회사를 통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주택자금대출기관에 공급해주는 시장이죠. 자, SPC가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SPC죠. 특별한 목적을 가진 회사, 즉 주택저당채권의 유동화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자, 4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용도는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우리가 기금의 조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경비, 기금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등에 사용되고 있다. 맞는 지문이죠. 용도. 자, 저당채권 유동하는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죠. 자, 이 한정된 재원,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서 계속 대출을 해주면은 유동성이 부족을 해지죠. 자, 유동성 부족에 따라서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죠. 자,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2차 저당시장이죠. 그래서 이 금융기관은 2차 저당시장이 도입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매각을 해서 계속 자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 유동성이 우리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유동성에 따른 위험은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유동성은 뭐 한다? 우리가 증가한다.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39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4년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래가 뭔가? 자, 단기, 중기, 장기에 다양한 모기지론을 공급하여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틀린 지문이죠. 자, 거기에 단기, 중기가 들어가서 틀렸죠. 이 보금자리로는 우리가 만기가 대출 기간 만기가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죠. 10년 이상의 장기 대출이고요. 이 보금자리로는 또 고정금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죠. 고정금리. 그래서 틀린 지문이죠. 단기, 중기가 들어와서 틀린 지문. 1번 정답이고 2번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하여 주택저당증권 및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판매, 매각함으로써 주택대출재원을 확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맞는 지문이죠. 주요 업무는 MBS 주택저당증권에 대한 지급 보증, 채권 유동화, 채권 보유 등을 들 수 있고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또 서민과 중상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틀린 지문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도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0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대 업무인 MBS 발행 효과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은행 등 1차 대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여러분, 유동성 위험이 1차 저당 시장만 존재하는 경우는 유동성 위험이 증가하는데 이 주택 저당 채권을 유동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은 점점 뭐한다? 줄어들죠. 유동성 위험은 줄어듭니다.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주택 구입자에게 안정적으로 모기지론을 공급해줄 가능성을 어떻게 돼? 증가하고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주택자금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맞고요. 우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금리 조작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여러분, 단기에는요 주택 공급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기로 가야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단기는 우리가 주택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는 주택 공급량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정답이고 채권 시장의 안전성이 높은 장기 채권,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죠. 그래서 채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정답이 되겠고요. 자, 41번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MBB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1번 정답인데 1번 맞는 지문인데 여러분 1번은 또 우리가 작년 시험 또 정답으로 물었었죠. 이런 거는 좀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자, MBB를 보면은 이 차입자. 자, 여러분 차입자는 매월 우리가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자,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데 그럼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뭐를 발행하죠? 우리는 MBB를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는데 문제는 MBB는 기업의 회사채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권형 성격을 가진 MBS다. 그리고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 주택, 이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채권을 발행할 때는요.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한다. 왜냐하면은 이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을 담보로 우리는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매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도 우리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은 우리는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투자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맞고요. 2번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 이 주택저당채권 이 집합물을 기초로 우리는 MBS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MPTS는 지분형 MBS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되겠죠. 자, 여러분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이 발행기관에 또 매월 그리고 원리금을 상환을 하겠죠. 자, 발행기관에게 원리금을 이렇게 상환을 합니다. 자, 이 발행기관의 원리금을 상환을 하면은 발행기관은 투자자에게 뭐를 MPTS 이체증권을 발행을 하죠. 자, 차입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이체시켜준다는 의미에서 이체증권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지분형의 MBS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는
이 주택, 이 지분이 다 투자자에게 이전됩니다. 주택 저당 채권, 이 집합물에 있어서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원리금 수취권도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자, 투자자에게 이전이 되고 이때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이 대출 이자율인 저당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우리 차입자는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는 조기 상환을 하죠. 대출 금리가 높으니까. 그럼 발행 기간도 권리가 투자자에게 다 이전됐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에게 뭔다? 또 위험도 이전되죠.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 또 시장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이 우리가 투자자에게 이전이 돼요. 그래서 관련 위험, 이 권리에 따르는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3번 맞고요. 영모기주로는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영모기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우리가 보증을 받아서 우리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우리가 주택 소유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점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되는 게 아닙니다. 4번 정답. 자, 그리고 CMO의 발행자, 다계층 저당채권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이것도 채권이기 때문에 하여튼 채권을 발행하면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누구?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계층 저당채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택 수요자인 차입자가 우리가 발행기간에 매월 원리금을 상환을 합니다. 자, 발행기간에 매월 원리금을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되면은 이때 발행기간은 또 투자자에게 MPTB 우리가 저당대출 이거 본드죠.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차입자가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면 바로 즉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이체시켜주는 이체증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MBB 발행기관의 신용을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또 MBB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주택, 이 저당 채권, 이 집합물의 소유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발행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또 원리금 수취권, 원리금을 바로 즉시 또 투자자에게 이체시켜 주기 때문에 원리금 수취권은 또 투자자가 보유하죠. 그래서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도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하기 때문에 이 조기 상환 위험은 우리 투자자가 부담한다. 여러분 요 원리금 수취권과 조기 상환 위험은 같이 다닌다는 걸 염두에 꼭 두시고 그래서 이 MPTB를 우리가 확대해서 나타난 게 바로 CMO입니다. CMO는 MPTB를 확대해서 나타나죠. 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 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구조상 동일하기 때문에 발행기관이 주택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우선 틀린 것을 묻죠. 자, 저당 채권 MBB는 우리 이체증권보다 수명이 짧고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높다는 게 틀리죠. 자, 이러면 우리가 이체증권은 조기 상환을 바로 해버리기 때문에 수명은 MBB가 깁니다. 여러분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면 발행기관은 조기 상환을 못해요. 왜냐? 우리 조기 상환 위험은 누가? 투자자 조기 우리가 상환 원리금 수취권은 발행기관이 보유하기 때문에 이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가 뭐 하고 있다?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발행기관이 부담하고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어요. 자, 모든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하죠. 우리가 조기 상환 위험,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우리가 채무, 우리가 불이행에 따른 위험은 전부 발행기관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위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은 가장 낮습니다. 자, MBB가 수익률은 가장 낮다는 것. 위험 부담이 없죠. 위험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높은데 위험 부담이 없으니까 수익률은 가장 낮고 MPTS보다 수명은 더 깁니다. 왜냐? 콜방을 할 수 있죠. 발행 기간의 조기 상환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조기 상환을 하지 못하도록 콜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분적 콜 방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번 정답이고 2번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주택저당증권은 대부분 CMO이다. 맞고요. 일반적으로 다계층 저당채권의 조기 상환 위험 누가 부담? 투자자. 구조상 동일하니까 투자자가 조기 상환 위험 부담을 합니다. 자, MBB는 발행기간이 주택저당채권 집화물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고 투자자는 조기 상환 위험과 금리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죠. 왜냐? 조기 상환 위험, 금리 위험 다 누가 부담하고 있다? 우리는 바로 발행기관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 주택저당증권 매수자, 투자자가 발행자의 만기 전 변제대에 방어하는 것을 콜 방어라고 하고 일정 기간 동안만 허용하는 것을 부분적 콜 방어라고 합니다. 맞는 질문. 자, 43번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자산 유동화 증권 제도 ABS인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입됐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저당 대출 자동 이체 채권 바로 MPTB인데 이것은 하나의 저당 채권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자, 이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우리는 만기와 이자율이 서로 다른 걸 이렇게 8개의 그룹으로 나누죠. 그래서 만기가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뭐 15년, 20년 이렇게 만기를 다른 이렇게 채권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의 저당 집합에서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하여 발행한 여러 종류의 채권. 이때 이 나누어진 그룹을 우린 트렌치인데 이 트렌치마다 채권의 존속 시기와 이자율이 다르겠죠. 자, 요거 뭐에 대한 설명? CMO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정답 CMO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3번 저당대출 자동이체 채권은 MPTS와 MBB를 혼합이죠. 혼합한 성격의 우리가 MBS다. 지분형과 채권형을 우리가 혼합한 형태에 있어서의 MBS를 말하죠. 3번 맞는 지문이고 4번 주택저당담보부 채권 MBB죠. MBB는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뭐를 가지고 있다? 채권형 성격을 가진 MBS고요. 다계층 저당채권의 발행자는 다계층 저당채권의 발행자는 이 저당채권 집합에 대한 뭐죠? 저당채권 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동풀에 대한 또 뭐를? 채권, 동풀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44번 문제로 갑니다. MBS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MPTS는 지분형 증권이기 때문에 증권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 저당 지불액은 원리금 상환액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금 상환액이 저당 지불액, 이 현금 흐름, 저당 지불액에 의존을 하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니까 2번 정답이죠. 자, MBB는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누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2번 정답.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가지고 있죠. 그걸 가지고 이것을 일정한 가공을 통해서 뭐를 통해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른 위험 수익 구조가 다르죠. 만기가 길수록 위험은 높고 수익률도 높죠. 수익 구조가 다양한 트렌치의 증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MPTB는 MPTS 이체증권과 MBB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을 혼합한 MBS죠. 맞습니다. CMBS, C는 커머셜, 커머셜한 것은 상업용입니다. 그래서 CMBS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의 모기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는 그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45번 우리나라의 저당의 유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저당담보부 증권 MBS 주택저당증권을 말이죠. 개별저당이나 저당 집합물을 담보로 대출기관이 발행한 증권만을 말한다 하니까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당집합이나 개별저당을 담보로 대출기관 또는 유동화 우리가 기관이 발행한 증권입니다. 대출기관이 발행한 증권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유동화 중개기관 SP에서 발행한 증권도 포함이 되죠. 자, 다계층 저당 채권은 원금 지급 순위, 뭐 1년부터 원금 지급되고 그다음에 2년차 이런 식으로 원금 지급 순위에 따라 이자율이 각각 1년 차는 이자율이 낮고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죠. 그리고 다양한 투자자 유치가 가능하다. 왜? 트렌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2번 정답. 저당의 유동화란 저당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유통되게 하는 것만을 하니까 또 틀렸죠. 저당 자체 또는 저당을 기반으로 한 상품 MBS 주택저당증권을 유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당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유통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당도 유동화시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저당의 유동화 제도는 한정된 재원으로서 주택 자금 수요자에게 더 적은 자금 공급 혜택을 더 적은 아니라 더 많은 자금 공급 혜택을 부여하고요. 우리가 제1차 저당시장의 대출 이자율은 제2차 저당시장보다 낮다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1차 저당시장의 대출 이자율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당 수익률 이 저당 수익률은 1차 저당시장에서의 저당 수익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뭐보다 2차 저당시장에서 판매는 MBS의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고 MBS 수익률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때 우리는 저당에 있어서의 유동화가 원활하게 되죠.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46번 문제로 갑니다. MBS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체증권은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을 기초로 발행하는 증권인데 발행기관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보유하지만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이전시킨다 하니까 틀렸죠. 이것은 바로 뭐에 대한 설명? MPTB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자 3번 2번 이체증권은 발행기관이 자신의 자산,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므로 발행액만큼 자산이 감소하지만 현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발행기관의 자산의 크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주택저당 채권 총액과 이체증권 발행이 같습니다. 2번 정답. MBB는 발행기관이 원리금 수취권을 보유하지만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은 투자자에게 이전시킨다. 여러분이 MBB는 뭐죠? 발행기관이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보유하고 있고 모든 위험 발행기관이 부담합니다. 3번 틀렸고 자 MPTB 저당지풀 채권 또는 현금수지 채권이라고 하죠. 저당의 풀을 담보로 발행되는 채권인데 발행기관은 발행기관은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투자자에게 원리금 수취권을 이전시키죠. 그 틀린 지문. 5번 다계층 저당채권은 저당채권의 총 발행액을 이렇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문제는 각 그룹마다 동일한 이자율이 아니라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이자율, 상이한, 동일한 하면 안 되고 상이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원금 지급되는 순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자, 4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MBB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을 이체받지 않죠. 이런 발행기관이 어떻게 돼요? 원리금 상환액을 받으면은 이 채권에 대해서 발행기관은 새로운 원리금을 투자자에게 통상 6개월마다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죠. MPTS의 투자자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에서 발생하는 금리 위험과 조기 상환 위험, 금리 위험, 조기 상환 위험 투자자가 부담하죠. 맞는 지문. MPTB 투자자는 MBB에 비해서 더 높은 위험을 부담한다. 왜?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죠. MBB는 모든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자, 4번 CMO의 발행자는 투자자와 조기 상환 위험을 나누어 부담하는 게 틀렸죠.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4번 정답.
CMO의 투자자는 후순위 만기가 길수록 뭐야? 위험은 높죠. 높은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이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인데 자,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48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